처음 인사한 것처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꽃남자 25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 IT 현장에서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전략 기획이나 상위 기획 업무 관련된 그 사업 기획이랑 사업 관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이제 일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은 어떻게 보면 시니어라고 볼 수 있는 직군에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IT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정보를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불꽃남자 25 IT 도서관이라는 채널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제가 가진 정보를 개발과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IT 영역의 전 분야의 부분에 그 정보를 좀 공유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그 가끔 불꽃남자 25라는 닉을 왜 썼는지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 모바일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게임 닉네임 쓸 때 쓰던 걸 그대로 써가지고, 저 25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가 중복이 되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작성한 닉이고요.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보니까 좀 기회가 돼서 인프론에서 이제 지식 공유자로서 이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해서 책도 그 개발자와 협업을 위한 IT 필수 지식이라는 책을 그 출판을 했고, 시작하는 PM을 위한 IT 필수 지식이라는 책이 이제 아마 다다음 달 정도에는 나올 거라서 홍보는 아니고 네, 저 사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제가 가진 강의 중에 이제 B2B로 기업에서 좀 원하는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기업 강의를 같이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 소개를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결론은 기획자라는 용어를 베이스로 그 진행을 하되, 최근에 PM, PO, 서비스 기획자, IT 기획자,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나오는 게 UX 디자이너, UX 기획자 막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이름인데 베이스는 기획을 깔고 있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IT 현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좀 만나는 채널의 상황들을 갖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PM, PO, 서비스 기획자, IT 기획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좀 모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저는 어느 회사의 PM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회사의 PM인데 제 일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다른 데서도 PM이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맞은편에 계시던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요, 저는 PO인데 PM 일을 하는데 PO를 시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 용어에 대한 정체성이 좀 모호한 시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계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아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정보를 받다 보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견해를 드리고, 특히 커리어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해석하는 법도, 가이드하는 법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업계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는 좀 길게 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단어가 10년 전에는 없던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들어왔을 때는 오래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최근 코로나 시기 이후로 엄청나게 등장한 단어들이 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평범하게 쓰이고 있고, 이런 변화가 빠른데, 이런 변화의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빨리 등장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특정 용어가 들어왔을 때 그 개념이 안정적으로 좀 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얘가 퍼지기 전에 수용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채널이라는 건 저 같은 유튜버나 블로그나 그 브런치 오픈톡 다양한 쪽에서 각자 나름의 해석한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설득력에 따라서 내가 내리는 정의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IT 그 조직이,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보면 그 도구로 따지면은 이 큰 나무를 자를 때 이 도끼로 자르면 10명이 하루를 해야지 큰 나무 하나를 자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톱으로 이렇게 쓱 밀면 하루 1시간이면 한 사람이 자르잖아요. IT가 그렇게 돼서 예전에는 조직적으로 있지 않으면 IT 회사가 운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툴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채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조직이 소규모로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갖는 이 고민이, 내가 선배가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배가 있더라도 선배 또한 자기 선배가 없이 일을 하니까 알려줄 때도 확신이 없고, 근데 이제 나름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일은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야, 이게 근데 내가 진짜 시장에서 내가 지금 일하는 방법, 내가 하는 게 역량이 통할까? 밖에서 나를 인정해 줄까?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시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한 이름으로 열심히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 그런 것들을 내가 다양한 직급으로 하는데 내 직무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나한테 오는 걸 어디까지 받고 어디까지 거절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거 진짜 맞게 하고 있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큰데, 내 물경력이 되면 어떨까? 물경력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시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기획자 도메인에서. 특히 뭐 툴들,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피그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획자와 디자이너 사이의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피그마 때문에 퍼블리싱에 대한 개념이 사라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프론트엔드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그 진행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나의 방향성을 잡는 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공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해당 용어에서 나오는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름의 저는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라고 던져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제 마지막에 커리어 관련된 포폴 쪽 부분을 잠깐 이야기할 건데, 제가 참고로 이제 채널 여러 개 운영하거나 저도 이제 참여하면서 듣는 정보들도 있고, 제가 포폴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제 강의는 그 진행에 대한 업무 지식의 강의인데, 최근 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50명이 넘는 한 60명이 가까운 분이 저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필요하면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봐드리고, 커리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중요한 컨셉 부분을 조금 나누면서 제가 준비한 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할 건, 이건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그 의견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프로덕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저희 같은 세대들은 프로젝트가 익숙한 세대인데, 외부에서 고객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계약을 베이스로 이 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속된 일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프로젝트라고 하고, 프로덕트는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개발한 거를 상품화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자체의 상품을 IT화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프로덕트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쓰인 게 정말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제일 헷갈리게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PMPO거든요. PM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전에 누가 저 PM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댓글이 프로덕트 매니저요, 프로젝트 매니저요 라고 물어보면 반대쪽으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 왜 나한테 장난치지? 두 개념이 갈라졌다라는 인식이 없이 나는 그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현재는 이게 좀 익숙해졌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까 말한 저 프로젝트 분야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오너는 이게 개념이 다들 흩어져 있지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프로덕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이 시장을 어떻게 잡아가고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라는 전략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역할을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서 이런 핵심 기능들을 만들고, 그래서 하위 기획, 저희가 그 상하이 기획이라는 건 그냥 제가 그 중요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말하면 실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테일에 바로 직전까지 만들어지는 롤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회사는요, PM이 PO 위에 있고요,
어떤 회사는 PO가 PM 그 위에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네카쿠랍에 요즘 저희 당토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보면 어떤 회사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개념이 없는 회사도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오너가 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프로덕트 매니저 위에 프로덕트 오너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메이저 회사들이 다르게 일을 하는데 따라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념을 정립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를 한 건데, 그 서비스 기획자 부분은 내가 아이디어를 직접 내면서 기획을 하는 컨셉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나 확정된 기능사항에 대해서 고객이 말할 때, 야, 여기 정말 멋있게 고객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고객은 언어로 쓰지만 저희는 그걸 진짜 멋있게 기획하는 그런 그 IT 기획이 있고, 보통 보면 이제 스토리보드나 저희가 IA 만드는 그런 기획이 있고, 특정 도메인 부분은 방금 이제 나오신 분들이 AI를 기획하는 쪽은, AI 지금 뭐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일반 AI를 기획하는 쪽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있는데 화면 기획이 없는 기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이제 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고수가 되는 방법들이 있는 기획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라고 일단 저는 정리를 좀 해봤고,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좀 분리를 해보면, 일단 제 분류로 한 4개 정도를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전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 시스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자라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같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략이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를 분석해서 구체적인 모델로 만들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과 서비스에 구체화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 분석 설계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서화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개발자들과 관리 소통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말씀드리는 건, 어떤 회사는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이래요. PM이라고 해놓고, 여기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PM이라고 해놓고 여기 전체를 다 시키는 데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요, PM이라고 해놓고 맨 위에만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PO라고 했는데 마케팅 부분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상을 보면 조직이 적으면 많은 걸 시켜요. 그리고 조직이 크면 세밀한 걸 시키되 부담을 줘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러면 이러한 현장상을 우리가 나만 이게 고민이 아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상황들이 이렇구나 라는 인식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PM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건 좋아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할 단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용어 자체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어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내가 PM으로서의 경쟁력이 아니라 PM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일하지만 거기서 나의 역할의 차별화를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컨셉으로 시선을 조금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저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보려면 저는 뒤쪽에 나올 텐데 외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서 쟤네들 어떻게 일하지? 요즘 시장은 어떻게 일하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그걸 봐야 되긴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상황들을 아니까 내가 PMPO라는 자신감을 갖고 용어를 말할 때 헷갈린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요, 어디 가서 나 PM이라 그래도 누구도 나한테 태클 걸지 못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자신감 있게 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그 안에서 내가 갖는 세부적인 역할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의 차별화를 찾는 게 어떨까. 그 대신 좋은 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로 돈을 벌고 싶은데 저는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네. 그래서 저는 축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축구가 뜨고 있다고 축구를 선택을 하면 그게 나한테 좋은 결과와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는 컨셉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시간이 강의 내용 대비 좀 짧게 잡아서 굉장히 열심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연차는 늘어나는데 아까 그런 혼란 때문에 내 업무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경쟁력으로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가져야 될지 모르니까 연차는 쌓여가는데 이대로 업무하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을 이제 제 생각에 제가 들었던 경험상을 보면 다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세요라고 이런 모임에서 물어봐요. 그리고 시장은 어떤 경력을 필요로 할까요? 그리고 요즘 커리어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의 노력을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그 커리어를 보면서 이 커리어의 패스가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정보를 내가 나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기반으로 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지 저게 좋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옮기거나 나하고 안 맞는데 무리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뒤에 SI하고 좀 이런 프로덕트 부분을 좀 해주면 SI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이디어를 내면 욕먹습니다. 왜냐? 약속된 기간에 약속된 개발을 해야 돼요. 그 대신 고객이 어설픈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고객 입장에서 좋게 그려내는 역할이 중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만 아이디어를 정말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 프로덕트 시장으로 가면 오케이예요. 근데 프로젝트로 오면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반대로 나는 기획 업무 잘한다고 했는데 프로덕트로 넘어가니까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프로덕트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부분은 결국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얼마만큼 장기적인 거를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습관처럼 말하는 게 지금 내 연봉의 2배를 주고 은행에서 일하라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한다. 왜냐? 나는 후자에서 나는 앉아서 반복적인 일을 저는 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내 경쟁력이 아니고 취미가 아닌 부분에 가서 고생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오랜 시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해서 처음에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다시 전환하는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나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보자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 주변을 바라봤을 때 실제 나하고 맞는 성향을 원하는 도메인과 시장이 뭐가 있고 거기에 장기적인 비전은 어떻게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맞는 걸 선택을 하고 선택이 된 이후에는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고민은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이거 주관인데 어떠한 고민이 반복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머리에서 오래 남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경우일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면 정보를 취하는 거에 집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러한 형태로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보면 나를 분석하는 거죠. 나는 IT 기획에 대한 기본을 하지만 채산성은 떨어져. 빨리빨리 일을 못하고 근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걸 봤을 때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만약 이 사람의 그 SI 개발 도메인 가잖아요. 너 왜 이렇게 일을 느리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프로덕트 기반을 가면 프로덕트는요 요즘 그 사람을 뽑을 때 채산성을 거의 안 봐요. 왜냐? 우리 배민 기능이 매일매일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고민해서 진짜 매력 있는 기능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요즘 원하는 게 프로덕트 베이스에서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프로덕트로 가야 되는데 반대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내가 선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되는 정보를 그 기업에 필요로 한 정보를 집중을 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망설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보 파악하고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자, 프로덕트 기반이면 여러분들 처음 생각할 때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잘해야 되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시니어가 되거나 좀 더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그 전략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석을 하거나 사업 계획을 하거나 또 나중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 피칭을 하거나 IR을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장을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내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업무를 하면서 늘려가면 된다. 근데 안 맞으면요, 저는 이건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제 경험상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맞으면 결국은 이직하게 되는 게 저희 세대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직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서두르면 내가 그 이직을 한다는 건 얘보다 더 좋은 걸 찾아가야 되는데, 서두르면 더 나쁜 선택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상황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가능한, 제가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이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직을 하더라도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지 말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경쟁력에 대한 커리어 패스가 있을지를 제가 정보 형태로 좀 드리면, 일단 계약에 따라서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을 따라 구축해주는 중심의 도메인이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웹 에이전시나 SI 쪽 도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베이스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기획자는 여기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집약적인 기술이라 얘는 좀 번외로 가도록 할 텐데, 보면은 IT 기획자 부분에 일단 그 특정 그 프로젝트 기반은 그 주요 도메인이 SI나 SI 기반 웹 에이전시, 여기서는요 채산성 플러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이 원하는 걸 잘 정리하고 전략하는 걸 원하는 데 만들어주는데, 우리 개발자들이 10명이에요. 기획자 1명이에요. 그러면 빨리 10명이 할 수 있는 걸 빠바박 뽑아주는 거. 내가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프로덕트가 SI 위에 있고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쁜 경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에 내가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성향이 맞으면 당연히 그게 맞는 건데,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 개발자였는데 제가 앞에 개발과 기획,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정보라 그랬잖아요. 왜 디자인을 배제했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디자인하면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은. 제 특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러한 기본 핵심 역량 플러스 차별화가 관리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좀 관리를 잘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조직적으로 일하고 요구사항을 빨리 판단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그 대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이쪽 부분이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올해 유난히 그 프로덕트가 위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SI나 공공사업들이 완전히 지금 사업이 긴축을 해서 이 시장이 어려워져서 그런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IT 20년간 무너지지 않고 근간을 잡는 게 여기예요. 흐름에 빠지지 않고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을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예요. 근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지 경향을 따라가지 말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패스 부분은 이제 기획을 하면서 내가 기획자가 되거나, 여기는 기획자한테 프로젝트 매니징의 그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그 SI성 큰 프로젝트는 PM이 2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PM이 기획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얘가 20억짜리, 돈 20억을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웹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렇게 이런 언도의 사업들을 하면 별도 PM을 들면 얘가 비용이 너무 무거우니까 기획자가 PM 역할을 하면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기획자 입장에서 관리적인 요소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요소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기획도 되거든요. 나 PM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일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보면 요 밑에 있는 쪽에 이제 역량을 중심적으로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PMPO 쪽은 컨셉은 그 결국은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부터 그 확실한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덕트 혹은 솔루션이나 그 인하우스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여기 핵심 역량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회사에 득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그리는 건 서브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역량에서 있을 때 어디 가느냐 완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차별화는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세일즈 포인트라든지 시장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적재져 있는 업무적인 데이터는 현재 현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리를 하고 나서 해결할 때는 외부적인 설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해서 내가 이런 컨셉을 했을 때 이런 영향력이 있겠다.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 지금 많이 통용되는데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 커리어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그 전략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내가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곳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위쪽의 성향인데 여기가 많이 걸터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화면 기획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갭들이 있고요. 그런데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고, 그리고 특정 기획자 부분은 내가 특정 부분이 너무 좋아. 나 AI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쪽은 화면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AI의 프로세스, AI의 종류가 뭐가 있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뭐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 도메인은 그 도메인 상에서 이직이 좀 편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그쪽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지만 딴 데 가면 애매한 도메인. 근데 이 특성을 내가 고려를 하고, 그래서 요 세 부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은 내 경쟁력이나 앞으로 가는 부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를 알고 파악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나를 배제하지 말고 남이 좋다고 하는 걸 갖다가 얻는 시행착오를 한번 나로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걸 던지고 싶은 게 이제 이번 챕터의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가 이런 연락이 많이 와요. 경력서를 한 20개, 30개를 넣는데 하나도 포폴 경력을 넣는데 인터뷰 자체가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좋은 게 뭐냐면 최근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50몇 명을 만났으면 일주일에 2번, 3번을 제가 거기에 시간을 할애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공짜라서 이제 싸구려라서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때 저희 시니어들은요 150개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있어요라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기본 아니야라고 하는 세대, 이런 세대의 정보를 제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자꾸 떨어져요. 뭘 잘못했을까요? 했을 때, 대표님 저 2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2분 더 받아도. 첫 번째 포폴이나 경력서를 보면은요, 깔끔하게 잘 썼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은 근데 이제 보려고 해요. 근데 보는데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얘가 뭘 했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세 번째 느낌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얘 아웃풋은 보이는데 얘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근데 한쪽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경력서의 목적이 뭘까요? 경력서는 질문 싫어하니까 내가 좋은 인재임을 알려주는데, 자, 뽑는 사람 입장에서 경력서 글자를 보잖아요. 그럼 신뢰는 못해요. 일단 잘할 것도 같은데 이게 거짓말 글자 한 줄은 쉽잖아요,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이 경력서면 포폴을 한번 봐보자 라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포폴은 뭐냐면 10분. 네네. 포폴은 제가 이런 자리에 익숙치 않아서 좀. 네. 포폴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내가 얼마만큼 차별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걸 나랑 경쟁으로 똑같이 포폴로 보는 저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는 결론은 결국은 이 두 개는 차별성의 핵심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가면 평가자가 경력서 볼 때는요 이래요. 지금 지원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이 비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역할을 하면서 막 바빠요. 정신없으니까 자세히 못 봅니다. 그래서 쭉 가야 된다. 여러 명이 지원을 하는데 이 가장 핵심은 간결하게 눈에 잘 들어온 사람 일단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막 주저리 적으면 보다가 피곤하고 얘 이 정도면 문서 소통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패스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뭔가 찔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척하고 저는. 그래서 일단 평가자가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무 경력에 내가 원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직무 기술이 쉽게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이요 커트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폴까지 가는.
근데 여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질 않는 거죠. 근데 포폴은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되는지, 왜냐 글자로 되어 있는 걸 포폴로 보면서 신뢰하는 기준으로, 내가 정말 얘가 진짜 그거 했어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사전에 이런 좀 하는 나를 중심으로 좀 실패 사례들을 보면, 내 역량 중심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어떻게든 내가 많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3년 경력 1년차 되는 분이 내가 한 100가지를 한다고 쓰면은요, 저는 패스를 해요.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하지 못, 어설픈 것까지 한다라고 과장을 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관점의, 이거는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근데 관점의 전환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가자가 원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평가자들이 뭘 중요하게 보냐면, 일단 게을러요. 그래서 길거나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봐요. 근데 이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평가자가, 여러분 평가자라고 말하지만 기획 3년차가 평가자가 될 수 있고요, 5년차가 평가자가 될 수 있고, 저 같은 꼰대들이 평가자가 될 수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게 가능한 기간이 긴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요, 다녔던 회사, 그리고 얘가 핵심 업무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평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7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하는 목차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쓰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흐름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맨 위에 저는 어떤 사람인데요, 경력 유학을 이런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을 할 때 이렇게 탁월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봐주시면 제가 이 회사에 정말 멋들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읽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포폴 같은 경우는, 이 결론은 포폴을 보는 이유가, 요즘 그거 아시죠? 예전에 이런 건 없었어요. 포폴 하면 자기가 했던 일 그냥 복부됐거든요. 근데 지금 포폴 수준이 말도 못하게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이 나쁜 면접관들이 와가지고 포폴 분석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폴 리뷰를 해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 문서만 갖고 증빙하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포폴에 결국은 표현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그 일은 기본적으로 해서 커트라인을 메워놓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패턴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무슨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내가 프로젝트 했던 걸 좀 알려주는데, 문제정의, 그 다음에 가설 수립을 하고 검증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하다. 그러니까 테마는 다르지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프로덕트 부분에서는 필요하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했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보통 보면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이 다음 페이지에 좀 더 나올 텐데, 자 보면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라는 프로젝트 소개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단위 업무 나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진행 이력을 쭉 나열하는 것도 있는데, 다 좋은데, 그리고 이건 도메인을 맞추는데 결국은 이 안에 당신을 표현하세요. 네, 지금 종료 5분 전. 네, 5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제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이런 프로젝트명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패턴 중에 프로젝트 소개 중심이면, 이 문제적인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해결했는데 저는 여기에 몇 프로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여기에 결국 나가 없다는데, 자꾸 저놈 시키가 저거 왜 나가 없다 그러지, 나가 없다 그러지,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를 좀 마무리로 설명드리면, 요건 그냥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핵심은, 문서를 보면 읽으면 되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을 해요. 이게 이제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개발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SB 위에 이렇게 해놔요. 막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실제로. 그래 놓고 그냥 SB 그림 그리고 그 화면 전체 정보 해놓고 이러고 말아요. 근데 여기 어디에 개발자랑 소통을 잘하는 게 나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이 그림이 잘 그려진 것도 저렇게 막 안 이쁘게 그리면 안 되고, 잘 그려진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만약 나는 개발자들이랑 소통해보니까 얘네들이 기획의 컨셉부터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통해주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나는 얘네들한테 뭔가 기획이 변경이 되면 변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킹을 잘해주고, 그다음에 변경된 사유와 목적을 반드시 알려줘서 얘네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할 때 여러 가지 인풋 박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 쪽을 내가 보니까 얘네들이 컬럼 하나하나를 뒤지면서 탭을 정의할 걸 고민하게 안 하고 제가 기본을 잡아주는데 얘네들은 타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값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줍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이 두 부분이 이게 설득하는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했다라는 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거기에 따른 근거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결과가 아니라 물어봐요. 그 하면 포폴 그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근거 데이터 어떻게 뽑았어요? 이 사람들 분석 어떻게 했어요? 성향을 이렇게 정했는데 왜 페르소나 정의를 할 때 이런 컨셉을 했어요? 했을 때 근거를 못 대면 막 확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분 안에 이제 끝낼 수 있어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본은 잘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잘하되 실제로 내가 이 차별화를 어떻게 하고 느끼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에 얘 진짜로 개발자랑 소통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 잘 맞췄네. 개인적인 의견은 경력서 포폴은요 그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은 프로덕트가 강하고 그쪽에 수요가 강해요. 왜냐하면 SI가 무너지니까 여기 SI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불안할 수 있구나라고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프로덕트는 계속 회사들이 생기고 적든 말든 그러니까 이제 옮겨가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구성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거기에 차별화하는 부분은 저는 항상 볼 때 누가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는 걸 중점으로 볼 수도 있고 채산성을 중점으로 볼 수 있고 도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얘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어 할 거라는 거는 다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그 컨셉에 대한 차별화는 그 변하지 않게 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표현하는 게 결국은 이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데 경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의견이 요즘 보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에서 새로운 기능을 할 때 네 감각적인 생각 말고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공한 사람들 보다 보면 분석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탁월해서 감성적으로 아이디어를 툭 내는 사람 중에 엄청난 성공 케이스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분석 방법은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형태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대가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감성적으로 뭔가 세대를 초월할 만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 기준을 제대로 안 바꾸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그 데이터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이거 말고도 많이 쓰는데 데이터의 함정에 몰입돼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을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을 보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나를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집중할 때 차별화를 시키는 것까지 잘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네, 제 질문은 아마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불꽃남자 25라 그러면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